감독님 여기 좋습니까? 자, 오늘 그 도시화 건축 우리가 벌써 세 번째, 그지? 그래서 오늘은 서서문 성지로 왔습니다. 원래 오늘 아라리오 미술관 가려고 했는데 이게 가을이 점점 왜 웃죠? 선생님? 왜? 네? 침 뱉으신 건가요? 아니 기침. 자,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그 야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먼저 방문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3학년들이 찬조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 놈이 안 오고 있는데 걔는 조금 이따 날아차게. 오늘은 이곳을 아주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 건축가들이 어떠한 의도로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건축은 사실 우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작가의 어떤 의도는 있지만 감상자의 어떤 감정도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어를 다니면서 이 건축에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경험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죠.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순교자 현양탑 앞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고, 이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게이트가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른쪽에 이쪽은 좀 게이트 3번이고요. 이 3번은 아마 막혀 있을 텐데, 막혀 있지 않니? 열려 있어요? 한참 그 코로나 때는 막아놨었는데 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으로 가면 그 게이트 1번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 여기 지금 붉은 벽돌로 되어져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너머인 것 같아요. 게이트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이트 1번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그 성지 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 자리는 서서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한양은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제가 잠깐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에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사대문은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소문을 이루고 있는 총 8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문마다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남대문이 뭐죠? 숭례문. 그렇죠. 남대문은 숭례문으로 되어 있고, 동대문은 흥인지문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근거는 뭐냐면 음향오행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이예지신. 그래서 인, 흥인지문, 동대문, 의, 서대문, 돈의문, 예, 숭례문, 지는 북대문이라고 해서 우리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북악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서대문하고 남대문 그 사이에 지도에서 보시면 소의문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곳이 서서문이고요. 이 자리가 서서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서문은 대략 저 위치, 좀 도로에서 이 사거리 있는 그 저 위치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곳은 조선시대, 조선 중기 이후부터 국형이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참형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망나니가 와서 앉혀놓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물 뿌리고 이렇게 참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쪽에도 가보겠지만 그 참수했던 그 흔적이 좀 남아있어요. 그거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조 사후에 1801년 순조가 즉위한 이후부터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6년 고종 3년까지 병인 박해라고 하죠. 1866년 병인 박해, 1801년 신유 박해, 그렇게 해서 65년간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천주교도들에게는 아주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1984년,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된 그 해에 바티칸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서울에 오시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사진 하나 좀 보내드리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이 되는 해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면서 시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곳에서 순교한 총 44명의 성인들을 시성하는, 그러면서 이곳이 완전히 천주교도들에게는 아주 성지가 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여의도 공원이 여의도 광장이에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광장이 이루어져서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 그 당시에는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렇게 놀았던 곳이었는데, 그 여의도 광장은 사실 그 공항이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성남 쪽에 서울공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항이 없었을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에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활주로 역할을 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 바람에 그곳이 광장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돌아볼 텐데, 우선 그림을 하나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성지 역사 박물관 투시도 조감도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현양탑 앞쪽에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 건축가의 의도는 이곳이 사실은 원래 1973년도에 근린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화되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버려져 있는 공간처럼 보여졌고, 중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집하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약 900여 대의 그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던 그런 약간 버려진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이곳을 천주교에서 2011년도에 성지화 그리고 문화관광화를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공모전이 일어났고, 그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그 지금은 안 지나가는데 철로 경의선이 있고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은 녹지로 이렇게 버퍼존을 만들어 놓고 이 한가운데를 비워두어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그 천주교도의 어떤 성지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공원을 비워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 간에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보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 앞으로 좀 가보시죠. 자, 여기는 게이트가 3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게이트 1번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훑어서 게이트 1번으로 갈 생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복되어라 의료음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인의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양탑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순교한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양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사실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는데 1900 몇 년도죠? 90 몇 년도인가? 99년도인가? 여기가 이제 다시 공원화로 이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가 94년도에, 그리고 99년도에 다시 이제 천주교도에서 세워놓은 현양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지금 오솔길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열려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들로 인해서 이렇게 군데군데를 시선을 가려놓음으로써 약간 그 공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죠. 혹시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를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천주교 신자? 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천주교 성지이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공간을 경험을 해야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천주교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물인데 실제로도 우물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름은 두께 우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서문들을
눈을 넘어서 여기에서 이제 참수를 할 때에 망나니가 칼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제 참수를 하잖아요. 그 물이 여기에서 이 물은 계속 넘쳐났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문 뚜껑은 닫아놨지만 참수가 있을 때마다 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뿌려가지고 참수를 했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전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전은 행하라고 해서 저는 노잣돈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 없이 한 방에 죽여달라고. 어차피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방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던지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물이 사실은 이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터에 그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일제 시기에는 두께 우물이었다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개정동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나 완전 가이드인데? 이쪽에 보시면 저쪽에 약간 칼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01년부터 이제 순교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보여지는 시설물,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모양을 카레 모양으로 해서 어떤 순교의 느낌을 좀 강인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게이트 2번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내려가서 빛의 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동할까요?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시선을 적당히 가리고 그리고 적당히 열려주고 그 다음에 동선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는 저쪽으로 갈 거지만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동선을 만들어주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봤니? 시선을?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가의 그 의도이기는 하지만 지상층에 있는 공원과 지하에 있는 그 성지를 분리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램프, 하나는 저렇게 천장을 오픈해 놓는 보이드 공간이 그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가지고 이 내용들을 경험을 했고 실제로 우리는 위에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밑에서 내려가 보면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가시죠. 여기 성당 어디로 들어가세요? 성당이요. 저쪽에 성당. 가시면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 저기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네, 저기 하얀색 건물로 되어 있는. 내려가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가 1번 게이트고요. 그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까 아주머니께서 성당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셔서 제일 빠른 길을 안내해 드렸고 이쪽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축가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도 얘기했듯이 거기 남산공원 안에 그 백범 선생의 그 공원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동적인 공간이에요. 물론 공원이긴 하지만 가족 단위로 놀러 와서 이게 많이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공간인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루트에서는 그 어떤 분위기를 좀 떨어뜨리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퍼존이 필요했었는데 그 버퍼존을 여기서 말하는 그 녹지를 만들어서 버퍼존을 만들기보다는 레벨을 달리해서 요즘 그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인가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선을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끔 만들면서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 건축의 재료들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지금 노실 콘크리트가 이루어져 있고 저쪽에 보시면 코르크 판넬 부식되어져 있는 코르텐 강판이 있는 것을 보시면 그 딱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천연적인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절제되어져 있는 재료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문헌이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걸 보시면 이 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즐 콘크리트를 하려면 거푸집에다가 각재를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루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노즐 콘크리트 이런 깨끗한 면을 표현하는 것은 이 역사박물관에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건축가들은. 그래서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토목에서 쓰는 거푸집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거푸집을 대고 떼게 되면 이렇게 거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라인들은 다 하나하나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갈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저기 끝까지. 자, 좀 내려가 볼까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소문 중에 서서문 같은 경우는 시신이 그 한양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서문하고 그다음에 광희문, 동대문하고 남대문 사이에 있는 광희문 이 두 개가 시신이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숙정문은 북악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대문이긴 하지만 북대문의 역할을 한 것은 해화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해화동에서 한성대 입구 언덕을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그 문이 사실은 북쪽에서 소통하는 가장 좋은 문이었기 때문에 소문이지만 거기를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아까 음양오행으로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남죠. 인이, 예지, 신. 신은 어디 있을까요?